자, 가정법은 일반 문장, 즉 가정법이 아닌 평서문하고 차이가 있어요. 평서문은 어때요? 일반 문장은 과거 시점은 과거로 표현하고 현재는 현재 시점으로 표현하고 미래는 미래 시점으로 표현하죠. 그러나 가정법은 현재 시점은 과거로 표현해요. 한 단계 더 과거로. 당연히 과거 시점은 과거 완료로 표현하겠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문장, 즉 평서문은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를 표현하는데 가정법에서 똑같이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시점으로 표현하면 평서문하고 가정법 문장하고 구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현재 시점은 과거로, 과거 시점은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예문을 통해 설명할게요. 자, 가정법 과거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를 썼겠죠. 그렇지만 실제 시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니까 실제 시점은 현재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내가 시방 지금 새라면 나 시방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거예요. 과거 시제를 썼지만 실제 시점은 현재란 얘기죠. 평서문 즉 일반 문장하고 구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가정법 과거는 그냥 과거 시점을 쓰면 돼요. 시점은 현재지만 그렇지만 비동사일 때 was를 쓰지 않아요. 무조건 비동사일 때는 were를 써요. were. 그래서 if I was가 아니고 그다음에 if she were. 그러니까 단수 복수 구별 없이 무조건 비동사는 were를 쓴다는 거. 가정법 과거에서는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해석할 때는 당연히 만약 뭐뭐라면이고 이 주절을 해석할 때는 뭐뭐 할 텐데 이 텐데가 중요해요. 텐데를 넣어야지 가정법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점을 썼지만 과거 폼을 썼지만 과거 시제를 썼지만 실제는 현재라는 거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 시점은 과거란 얘기죠. 자, 과거 완료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 폼을 썼겠죠. 과거 완료는 had pp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고 또 if절이 과거 완료였으니까 주절도 과거 완료니까 had pp로 써야 되는데 자, 주절은 항상 조동사가 되죠. 들어가죠. could, would, should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had pp가 오지 않고 조동사 뒤에 원형이니까 have pp가 오는 거야. 그래서 주절은 항상 had pp가 아니라 could have pp,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과거 완료로 표현했지만 실제 시점은 과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시점은 과거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당시에 또는 그때 새였다면 나는 그때 당시에 너한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텐데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설명했고요. 다음은 혼합 시제입니다. 자, 혼합 시제는 왜 혼합이라고 그러죠? 과거 완료의 시점과 과거의 시점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 시제라고 그러겠죠. 자, 근데 가정법의 혼합 시제는 반드시 if절은 과거 완료해야 돼요. 그리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여야 돼요. 그래야 말이 돼요. 이렇게는 말이 안 돼요. 자,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설명할게요. 자, 이게 혼합 시제입니다. 혼합 시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그리고 가정법 과거가 섞여 있다고 그랬고 반드시 if절이 과거 완료해야 하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라고 그랬었죠. 자, 과거 완료니까 if절이 과거 완료니까 실제 시점은 과거고 얘는 실제 시점은 현재겠죠.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if가 두 개 있네. 하나 지워버리면 됩니다. 내가 당시에 즉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나는 시방 변호사일 수 있을 텐데요. 그죠? 변호사일 수 있을 텐데요. 변호사일 텐데 시방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당시에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시방 나 변호사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랬었죠. 내가 지금 뭐라면 내가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혼합시제는 if절이 과거 완료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가정법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가정법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즉 현재 시점은 과거로 일반 문장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과거 시점은 과거 완료를 표현하고 혼합시제는 if절은 과거 완료, 주절은 가정법 과거로 표현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리고 비동사일 때는 무조건 wo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가정법은 확실하게 뉘앙스를 파악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가정법이었고요. 다음에는 조동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법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핵심이 되는 품사 시간이에요. 영문법에서 8품사를 얘기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4품사밖에 안 돼요. 왜 그러는지는 이 수업 끝부분에 설명할 거고, 먼저 핵심이 되는 4품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4개의 품사가 있네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부 다 사자로 끝나죠. 그래서 얘네들을 품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품사가 있고 또 문장에 성분이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문장 하나하나의 성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주어 역할을 하죠. 자, 여기서 보면 she i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다죠. 여기 she라는 것은 대명사죠. 대명사도 명사니까 명사의 그룹에 속하겠죠. 명사가 이 문장 속에서 주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하고요. 또 명사는 목적어 역할도 하죠. she loves him,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죠. 이 힘이 대명사니까 명사에 해당하는 거죠. 목적어 역할을 했고, 자, 그 다음 명사는요 또 보호 역할도 해요. She is a student. 자, 이 student라는 명사죠. 그녀는 학생이다죠. 자, 여기서 보호가 무슨 말이죠?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누구를 보충해주냐면 주어를 보충해줘요. 학생이 누구라고요? she라고요. 주어라고요. 주어가 학생이라고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보호에서 주어하고 보호는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어를 보충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보호가 되는 거겠죠. 명사가.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당연히 동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형용사는 보호 역할을 해요. She is pretty. 이 pretty라는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했겠죠. 자, 누가 예쁘다고요? she, 그녀가 예쁘다고, 주어가 예쁘다고요. 주어를 보충해줬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보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다음에는 수식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줘요. 자, beautiful 거리라는 구가 있네요. 자,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이 거리라는 명사를 꾸며줬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요. 자, 그리고 부사 역할은 뭘까요? 부사는요, 얘 명사만 빼고 나머지를 다 수식해줘요. 동사도 수식해주고, 형용사도 수식해주고, 부사도 수식하고, 심지어 문장 전체까지 수식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run fast, 이 빠르게 달린다죠. 이 빠르게라는 부사가 run을 꾸며주죠. 빠르게 달린다. 그래서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해요. 보시면 very beautiful, very라는 부사가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줬죠.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해요. 볼까요? very fast, very도 부사, fast도 부사죠. 매우 빠르게. 이 very라는 부사가 fast라는 부사를 꾸며줬죠. 그래서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고 했었죠. 자, 이 문장에서 본 것처럼 unfortunately she failed. 자, 불행하게도 이거 부사잖아요. 그녀는 실패했다는 문장을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죠. 자, 정리할게요. 자, 4개의 품사가 있고요. 문장 성분 있죠. 그래서 명사 역할은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사는 당연히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형용사는 보호 역할, 그죠? 그 다음에 명사 수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는요? 네,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건 책임을 져요.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진다고? 부사가 동사, 형용사, 부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요. 볼까요?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심지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고 그랬었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부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문장 속에 부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장 형식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1형식 문장에 부사나 부사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2형식이 되거나 3형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2형식에 부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3형식이나 4형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문을 한번 들어서 살펴볼까요? 자, 이 문장이 있어요. She runs very fast to the sunrise in the east요. 자, 얘는 몇 형식일까요? 1형식이에요. 얘는 부사잖아요. 그래서 부사니까 문장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만 있고, 그래서 1형식이에요. 부사가 붙었다고 해서 2형식이나 3형식 되지 않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부사 구예요. 왜냐면 동쪽에서 뜬다. 부사를, 동사를 꾸며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1형식이에요. 얘네들이 문장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부사 구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품사는 8품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4품사라고 했었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4품사에, 4개 품사에 이 4개 품사가 더해져서 8품사죠. 자, 여기 있는 대명사는 그냥 명사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명사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는 문장 속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오죠. 그래서 그걸 전치사 구라고 해요. 문장 속에서는 전치사 구에서 구로 쓰여지고, 이 전치사 구는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품사가 형용사나 부사에 소속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접속사절은요, that 같은 경우는 명사절에 해당해요. 그래서 명사에 속하고요. 또 if나 because, 뭐 since 이런 거는 부사절에 속해요. 그러니까 부사에 소속된 거죠.
그 다음에 감탄사, 와우, 예, 뭐 이런 거 굳이 배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실제로 팔품사가 아니라 핵심은 사품사라고요. 그리고 모든 문법을 선생님은 이 사품사 중심으로, 즉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거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접속사절, 그렇죠? 모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런 모든 문법을 이 그림으로 설명할 거고, 문법에 있는 문법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품사가 문장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8박 미인이고 멀티플레이어인 투부정사 시간입니다. 자, 투부정사라는 것은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누구나 알죠? 이 말인즉 투 다음에 동사가 오지 않고 명사나 ing, 즉 동명사가 오면 이때 투는 투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라는 얘기죠. 이 정도는 알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들어봤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들어봤죠? 부사적 용법이라고 들어봤죠? 자, 질문 들어갈게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명사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어요. 지난 시간에 명사 역할이 뭐였었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죠? 똑같습니다. 얘가 명사적 용법은 명사 역할을 하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역할이겠죠?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형용사 역할이 뭐였어요? 명사를 수식하고 보호 역할을 한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은 보호 역할, 이따가 살펴볼 명사 수식, 이게 핵심이라고요. 자, 그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건 뭘까요? 부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부사 역할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얘기겠죠. 이따 살펴볼 것처럼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핵심이에요. 자, 하나하나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 한번 볼까요? 자,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잖아요. 여기서 to learn English가 명사로, 즉 주어로 쓰였죠. 자, 목적으로 쓰이는 거 한번 볼까요? I want to learn English, 나는 영어를 배우는 것을 원한다. 이건 목적으로 쓰였죠. 보어로 쓰이는 거 한번 볼까요? 내 목표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다잖아요. 내 목표가 뭐예요? 영어 배우는 거죠. 같죠? 주어를 수식해주는 거, 주어를 보충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겠죠. 자, 그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한번 살펴볼까요? 보호 역할을 하는 거. 그는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배우죠? 주어가 배우죠. 주어를 보충해주죠. 그래서 얘는 보호예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to learn English가 이때는 보호로 쓰이는 경우예요. 자, 그럼 수식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형용사니까 누굴 수식해주죠? 명사를 수식해준다는 얘기겠죠? 문법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부사적 용법은요, 당연히 동사 수식하고 형용사 수식하고 또 다른 부사 수식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문법책에서, 모든 문법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겠죠? 예문을 하나씩 볼까요? 형용사적 용법에서 명사 수식하는 거 보죠. This is the man to learn English. 이 사람이 영어를 배울 사람이다. 자, to learn English가 man이라는 명사를 꾸며줬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로, 즉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하나 살펴볼까요? 자, 동사를 수식해주는 거 볼까요? 자, I came here to learn English. 나는 여기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구예요. 투부정사의 부사구. 자, 이번에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 한번 볼까요? English is difficult to learn. 영어는 배우기에 어렵다잖아요. 어렵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줬죠. 그러니까 얘도 투부정사의 부사구라고요. 자, 부사를 수식해주는 거 한번 볼까요? He is smart enough to learn English. 자, 그는 영어를 배우기에 충분히 스마트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smart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형용사를 enough가 꾸며졌으니까 얘는 부사예요. 그리고 얘가 또 배우기에 충분히, 즉 부사를 꾸며줬으니까 당연히 얘도 부사구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 볼까요? To tell the truth, I don't like it. 사실대로 말해서 나 그거 싫어해 라고 이 부사구, 투부정사 부사구가 문장 전체를 꾸며줬죠. 이해했죠? 자, 정리하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명사 역할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보호 그리고 명사 수식,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부사 역할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수식, 이게 투부정사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왜 투부정사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인데요. 얘가 품사를 명사로도 쓰였죠. 명사로도 쓰였고 형용사로도 쓰였죠. 그 다음에 부사로도 쓰였었죠. 즉 품사가 왔다 갔다, 멀티플레이어, 8박 미이잖아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죠.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죠. 그래서 얘를 투부정사라고 해요. 즉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 자체로 품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가 결정이 돼서 투 부정사라고 해요. 이해했죠? 좀 더 많은 예문을 가지고 정리할게요.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었죠? 명사 역할 한다는 얘기였었죠. 이 명사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 to tell the truth,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is long, 잘못된 거죠. 자, 이때 주어가 네 단어죠. 길죠. 영어는 길면 뒤로 빼는 성질이 있어요. 길다는 기준은 두 단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단어니까 뒤로 뺐어요. 이때 가짜주 is를 넣고 뒤로 뺐죠. 그래서 얘를 가짜주, 얘를 진짜주라고 하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가 생기는 것은 주어가 길기 때문에 뒤로 빼서 생긴 거예요. 아, 목적어 역할하는 것, 그는 소설 읽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호 역할하는 건데 목표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죠.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하고 보호하고 같은 거고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 해석은 것이라고 해석해요. 거짓말 하는 것, 소설을 읽는 것, 그죠? 선생님이 되는 것. 그래서 명사는 것으로 해석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형용사 역할은 보호 역할, 명사 수식, 보호 역할, 명사 수식, 명사 수식, 보호 역할. 이해했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 I have something to give you. 나는 너에게 줄, 그죠? 예,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something을 꾸며줬죠. 명사를 꾸며줬죠. 이때 형용사는 니은이나 니일로 해석하는데 이때 니일로 해석했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슬픈 것처럼 보인다. 누가 슬퍼요? she, 즉 주어가 슬프죠. 그러니까 보호 역할이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명사 역할, 보호 역할. 자,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쉬운 문장이니까 해석해보세요. 자, 동사 수식하는 경우죠.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왔다. 동사를 꾸며줬네요. 자,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경우 배우기에 어렵다. 이 형용사를 꾸며줬죠. 그 다음에 부사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자, 전 세계를 여행하기에 충분히 부자다죠. 그래서 이나프가 리치라는 형용사를 꾸며줬으니까 얘는 부사겠죠. 또 부사구가 부사를 꾸며줬으니까 얘도 부사겠죠. 부사를 꾸며줬죠. 그래서 부사를 꾸며줬고, 자, 전체를 꾸며주는 거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해서 나 개 싫어. 그죠? 이 투부정사가 문제는 전체를 꾸며줬네요. 이해했죠? 투부정사는 지금까지 배웠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부차적인 것으로 이런 게 있죠. 주어 부분에서 의미상조라는 게 있고, 이 동사 부분에서 시제, 그리고 태라는 게 수동태, 능동태, 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호를 달고 온다는 게 있죠. 자, 의미상주어, 시제, 태, 그 다음에 목적어, 보호, 달고 오는 이거는 투부정사만 있는 게 아니고 동명사에도 있고 분사에도 있고 분사 구문에도 있어요. 이 네 개를 동사에서 왔다고 해서 준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차적인 것들은요, 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문 모두 설명한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한 방에 끝낼게요. 이해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동명사 할 거고, 그 다음에 분사, 그 다음에 분사구문, 그리고 나서 이 부차적인 것을 한꺼번에 때려서 한 방에 끝낼게요. 기대하세요. 오늘 수업 끝!